안녕하세요. ACC 채널의 서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불면증 해소법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여러 가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면 위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수면 제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법을 잘 배우셔서 꼭 적용하셔서 밤마다 잠을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좋은 기법이긴 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상담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불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면 제한 기법이 무엇인지. 수면 시간 제한 기법은요, 잠자는 시간을 임의적으로 조절해서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일주일 동안 나의 잠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자는지,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면 일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석하시게 되면 이제 나는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잠자는 시간을 제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잠을 잘 자고 있는지를 평가하셔서 수면 시간을 제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면 시간을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조정해 가면서 불면증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수면 시간 제한 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지를 기록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은요, 시각적 수면 일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학지사에서 나온 불면증은 불치병이 아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수면 일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불면증을 고치고 싶어서 이 수면 일지를 꼭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수면 일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는요, 미진 하고 골뱅이 하고요, accu.edu.au입니다. 맨 앞에 미진은 영어예요. mijinseo 하시고 골뱅이 하시고 accu.edu.au를 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면 일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수면 일지는 2가지예요. 하나는 시각적 수면 일지고요. 하나는 서술적 수면 일지입니다. 시각적 수면 일지는 뭐냐면요, 그냥 한눈에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시각적 수면 일지의 예인데요. 이 수면 일지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일주일 동안의 날짜가 적혀 있죠. 예를 들어 5월 20일 밤부터 5월 20일 오전까지 나는 잠을 어떻게 잤나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하게 표기하는 것이 뭐냐면 잠자리에 든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밑으로 해놨고요. 자다가 잠이 깨서 일어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상향 화살표를 여기 해놨어요. 이걸 보시면 지금 이 수면 일지를 기록한 사람이 오후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에 한 2시쯤에 잠을 깼네요. 그리고 3시쯤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오전 7시에 잠을 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그 다음날은 11시에 잠을 잤네요.
그런데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시에 다시 잠을 청했는데 7시에 일어났네요. 네. 이렇게 이 수면의 이치를 보시면 이 사람이 언제 자고 언제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이런 상향 화살표, 하향 화살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들이 있죠. 네, 이 기호들은요, 이 수면일지를 작성한 사람이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 하면 exercise예요. 운동을 언제 했나? 네, 이 사람은 오후 6시에 운동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food, 음식이에요. 음식을 몇 시에 먹었나? 네, 오후 저녁 8시에 음식을 먹었네요. 그리고 A는 알코올입니다. 네, 술을 마셨다. 그리고 M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네, 잠자기 10시에 자는데 1시간 전쯤에 네, 수면제를 복용한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수면제를 복용하고 몇 시간을 잤는지. 네, 그리고 여기 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다가 잠이 완전히 깨서 벌떡 일어난 경우에 네, 너무 잠이 안 와서 방에 나오게 된 그런 경우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가 있죠. 네, 이 S는 스트레스가 그날 좀 많은 날이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표기하고요. R은 relaxed, 좀 편안하게 긴장 이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하는 걸 여기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수면일지를 쓴 사람이 잠자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 또 언제 운동을 했는지 언제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시각적 수면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봐도 또 영문자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한눈에 쏙 안 들어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시각적 수면일지를 선호하고요. 네, 조금 저처럼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신 분들은 서술적 수면일지를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이 시각적 수면일지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일주일 동안 수면일지는 꼭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오른쪽에 보면 총 수면 시간이 적게 돼 있죠. 물론 일어났다가 잤다가 했지만 총 합치면 나는 몇 시간을 잤나 오른쪽에 쭉 적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적고 나서 그것을 평균을 내면 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시각적 수면일지고요. 네, 양식은 이렇게 저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술적 수면일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술적 수면일지는 아까 숫자가 아니고 영문자로 표현한 그런 것들을 질문으로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왼쪽에 낮과 관련된 질문, 또 밤과 관련된 질문에서 뭐 하루 중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 다 적게 돼 있어요. 보통 예, 아니요로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딱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보시면 오후 3시에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었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낮잠을 잤는지, 잤으면 몇 시간 잤는지, 네, 또 이완 훈련을 했는지, 했으면 몇 시에 했는지, 또 낮 12시 이후에 카페인을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수면과 관련돼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운동, 낮잠, 카페인, 이완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쭉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이 밑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는 보면 오른쪽으로 날짜를 적게 돼 있죠. 예, 날짜 적고 요일 적고 해서 쭉 적어 내려가시면 대신 시각적 수면일지는 한 페이지에 쏙 들어가는데 서술적 수면일지는 질문이 서술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조금 이 수면일지를 훨씬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면일지를 꼭 먼저 쓰신 다음에 수면 제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수면일지를 쓰시고요. 네, 서술적 수면일지도 저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면일지를 쓰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요. 수면일지를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하나요? 네, 두 가지로 이 수면일지 분석은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면일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평소에 몇 시간을 자는지 그것을 잘 계산해서 수면을 제한하는 시간을 정하는데 수면일지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수면일지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낮이 있었다. 그럴 때 이 수면일지를 쓴 사람이 저녁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면 긴장이완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좀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수면일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운동을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했다면 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알코올을 마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시는지 그것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수면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한다면 이 수면제가 이 수면일지를 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잠을 자는데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지도 수면일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혹시 주말에만 좀 수면 패턴이 많이 깨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수면일지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수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수면일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자극제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극 조절이다라고 썼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면 시간이에요. 아까처럼 평균적으로 매일 내가 몇 시간을 자는지를 계산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고 다 자는 건 아니죠. 효과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수면 훈련을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수면 효율성을 측정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총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를 계산해 보고요. 그리고 내가 침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총 몇 시간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효율성은 뭐냐면요. 침대에 누워서 보낸 시간 분의 잠잔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총 수면 시간 나누기 침대에 머문 시간.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잠을 효율적으로 자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누워 있는데 침대에, 근데 진짜 잠잔 시간은 6시간이야. 그러면 6 나누기 8 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75%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수면 효율성은 75%다. 그 말은 뭐냐면 100% 중에 내가 누워있지만 25%는 잠을 안 자고 75%만 잠을 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단계 뭐라고요? 수면일지를 쓴다. 두 번째는 수면일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 제한에 들어갑니다. 수면 제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내가 평균적으로 잠을 몇 시간 자냐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자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6시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수면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6시간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일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적어도 한 12시 전에는 잠을 잘 안 잔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거의 한 6시간만 잔다. 그러면 12시간에 자고 12시에 잠자리에 들고 6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제 수면 제한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수면 시간을 정할 때는요, 이 6시간이다 라고 만약에 처음에 정해졌으면 반드시 침대에는 그 6시간만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더 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면증을 이겨내시려면 매일 꼭 이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8주만 매일 지키셔서 하면 여러분은 불면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6시간만 잘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6시간은요. 그 6시간 안에 내가 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6시간에는 침대에 들어가고 6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가능한 이때 예를 들어 12시에서 6시에 자기로 했다. 그러면 6시가 되면 알람을 맞추셔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면 제한된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 조절 규칙을 계속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알코올은 많이 마시지 않는다. 카페인은 낮 12시 전에 적당하게, 그리고 운동도 잠자기 4시간 전에 한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눈이 너무 말똥말똥하면 침대에 있지 말고 일어난다. 침대에서는 TV를 보거나 전화기를 하거나 정신이 더 깨어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을 꼭 지키시면서 수면 제한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 수면 일지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에 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시계를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러다 보면 수면 일지를 정확한 시간에 적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잠이 완전히 깨어서 일어났다면 그때는 시간을 보고 적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그 이후에 잠이 들 때까지는 시계를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면 일지를 써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6시간 잠을 자기로 했는데 그 6시간 중에 나는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도 평가를 매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수면 제한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네. 여러분이 매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수면 효율성이 뭐라고 그랬죠? 네, 침대에 전체 누워있는 시간대, 예를 들면 6시간이라고 수면 시간을 제한했다면 밑에가 6시간이 되겠죠. 하루로 본다면. 그다음 그 위에는 6시간 중에서 정말로 잠을 잔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것을 위에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몇 퍼센트인지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을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의 수면 효율성이 90% 이상이면 뭔가요? 그 6시간 거의 가까이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면 효율성이 좋은 경우에는 15분간 잠을 더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의 수면 효율성이 90%였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12시에서 6시까지 잠을 자기로 했다면 거기서 15분을 이제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일어나는 시간은 바꾸지 마시고요. 수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11시 45분에 이제 침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수면 효율성이 85%에서
95%다. 90% 이상은 아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잠잔 시간 6시간 정한 시간을 쭉 지켜서 이번 주에도 똑같이 그 시간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낮에 낮잠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만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수면 효율성이 85%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6시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15분을 단축시켜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12시에서 6시까지 잠을 자기로 했는데 수면 효율성이 85%로 떨어졌어. 그러면 15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15분 뒤로 더 늦추는 거예요. 12시에 자지 않고 12시 15분에 침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건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거고 꼭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작게 자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을 작게 자서 괜찮을까? 이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충분히 수면 효율성이 높게 잠을 자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다. 그러면 이 수면 제한에 15%를 늘리는 건 괜찮지만 더 줄이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시간 정도는 최소한 사람이 자야 되기 때문에 좀 5시간을 자려고 하는데도 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5시간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6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한 1시쯤에 잠을 잘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초저녁 잠이 좀 더 많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 10시쯤 자서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5시간 이하다 그러면 항상 시간을 5시간 자는 걸로 정해놓고 수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제한 훈련은 8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불면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주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참 긴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동무가 있으면 힘든 길에서도 더 재밌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서 수면 일지를 쓰고 분석하고 또 수면 제한을 하고 이런 걸 적용하려면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아주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셔서 전문 상담사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힘을 좀 빌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8주 동안 이런 수면 제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점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불면증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 놔서 그런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수면제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많고 장기적인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안한
어떤 삶의 변화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가져다주고 부작용 없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도 이런 수면 제한 기법을 통해서 불면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잠을 잘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